밥 한 그릇이 당신의 건강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흰쌀밥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기적으로 당뇨, 고혈압, 비만, 심혈관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일반 병원이나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면 병원 진료와 약물 사용이 줄고 제약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이렇게 작은 진실마저 쉽게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40년간 의사로 살아온 정 박사입니다. 지금 70세이지만 의사로서 제 경험과 양심을 담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또는 가족이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찌뿌듯하고 피곤하며 낮 동안 쉽게 졸리고 다리가 붓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형태와 조리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달 74세 김철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첫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몸이 붓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건강은 전혀 나아지지 않네요. 그의 눈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며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무게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환자에게 반드시 묻습니다. 밥은 어떻게 드세요? 김 어르신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밥솥에 지어 냉동 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지어 냉동실에 넣고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 1인 고령 가구의 80% 이상이 이렇게 밥을 섭취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 건강을 해치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인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인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은 갓 지은 밥보다 혈당 지수가 최대 42%까지 상승합니다. 이유는 변성 전분 때문입니다. 밥을 데울 때 전분 구조가 변화해 소화가 빨라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남은 포도당은 체내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간과 혈관, 내장 지방에 축적되어 당뇨와 고혈압, 비만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밥이 반드시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밥 속 전분 구조를 바꾸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며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핵심은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것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화효소에 저항하여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전분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밥을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밥을 지은 후 바로 먹지 말고 한 번 식혀 냉장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분 구조가 변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둘째, 밥을 지을 때 보리, 귀리, 현미 등 통곡물을 섞습니다. 이런 곡물에는 원래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 혈당 상승을 늦춥니다. 셋째, 밥을 먹을 때는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넷째, 밥의 양을 줄이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밥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사례도 많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는 밥을 냉장 보관해 차갑게 먹기 시작한 뒤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50에서 110으로 내려갔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고 아침의 피로감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한 달 후 재진 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얼굴이 한층 밝아졌고 붓기와 혈압이 감소했으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항성 전분 외에도 밥을 건강하게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식초를 한 스푼 넣으면 밥의 혈당 지수를 30% 이상 낮출 수 있고, 강황을 넣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귀리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매일 먹는 밥이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장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환자에게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72세 정순옥 할머니는 8개월 동안 냉장 밥, 보리 혼합 강황과 식초 활용을 실천했고 체중이 11kg 줄었으며 고혈압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8.3에서 6.7로 떨어졌습니다. 74세 조인철 어르신은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9에서 6.2로 감소했고 혈압약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였습니다. 모두 밥을 약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느낍니다. 현대의학은 대부분 증상을 억제하는 약에 집중합니다.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생활 습관, 올바른 밥 섭취 방법, 곡물과 채소 선택만으로도 혈당과 체중, 혈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올바른 식습관만으로 대사증후군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경우 초기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밥을 바꾼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라며 의심하셨죠. 하지만 3달 후 공복 혈당이 148에서 108로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1로 콜레스테롤이 255에서 185로 혈압이 155, 98에서 128, 82로 떨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얼굴 표정과 걸음걸이까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실제 변화입니다. 밥을 약으로 만드는 4가지 핵심은 잊지 마세요. 첫째, 갓 지은 밥을 30분 이상 식힌 후 섭취하기. 둘째, 흰쌀밥보다 통곡물 혼합. 셋째, 채소 단백질과 함께 먹기. 넷째, 적은 양을 꼭꼭 씹어 먹기. 단순하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밥을 약으로 만드는 습관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냉장 밥이 차갑게 느껴지고 통곡물 밥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차 변화를 경험하면 피로감과 붓기, 혈당 상승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체중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과 생명을 지키는 변화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느낀 점은 명확합니다.
밥 한 공기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밥의 형태와 섭취 습관이 혈당, 장 건강, 체중, 심혈관 질환, 노화 속도까지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밥을 약으로 바꾸면 1년, 5년, 10년 후 건강의 질이 달라집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냉장 보리밥을 차갑게 데워 채소와 계란, 두부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혈당과 혈압을 체크합니다. 선생님, 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의 변화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올바른 밥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선택이 삶의 질과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매일 먹는 밥을 도구로 만들 것인지 약으로 만들 것인지, 오늘부터라도 밥을 식히고 통곡물을 섞고 채소 단백질과 함께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주변 분들과 나누고 건강한 밥상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밥은 우리 민족의 힘입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밥상에서 건강과 기적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